자, 건배. 입사 축하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말이야. 우리 부서 전통이라고. 시연은 까만 정장을 단정히 여며 입고 태성구를 본사 앞에 섰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이 회사 회장의 침탈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름을 숨긴 채 일반 신입사원으로 지원했고 스펙 하나 없이 오로지 실력과 운만으로 합격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대리석 바닥과 하늘을 찌를 듯한 천장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손에 준 사원증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번에 신입사원은 김시연 씨 한 분이세요. 인보울인엔 정비 김시연 씨 한 분이세요. 동기는 없지만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인사팀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시연의 표정은 어쩐지 조심스러웠다. 첫 출근 날 팀장 강 부장은 그녀에게 간단한 서류 작업을 맡겼고 과장 정민석은 신급 웃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부서 전통했어요. 금요일에 신입 환영에 꼭 참석해요. 정 과장의 말에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금요일 오후 5시 59분 사무실 안엔 설렘이 흐르고 있었다. 정시 퇴근 진짜 오랜만이다.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하자 다들 웃었다. 시연은 쓸면시 시기를 바라봤다. 6시 드디어 퇴근이었다. 시연 씨 같이 가요. 옆자리 선배가 가볍게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시연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다. 그녀의 입가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영의 장소는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와인바. 간판 없는 어두운 외관은 겉보기에 비해 조용하고 품격이 있어 보였다. 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었었다. 내부는 어두운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중앙별실에는 이미 30대 초중반의 직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과장, 부장, 팀장까지 포함해 대략 15명.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다. 어서 와요, 우리의 새 가족. 정 과장이 유쾌한 웃음과 함께 시연을 반겼다. 이쪽 자리 비어놨어요. 여기 앉아요. 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다들 밝게 인사해 주었고 잠시지만 그녀의 마음엔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음식이 하나 둘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스테이크와 치즈, 바게트와 과일, 그리고 한 병, 2병씩 따여지는 와인병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입안에 퍼지는 낯선 향기와 맛이 조금씩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다. 자, 우리 시연 씨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강 부장의 말에 모든 시선이 시연에게 쏠렸다. 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쿵쿵거렸다. 손끝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김시연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팀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사 뒤 박수가 터졌다. 시연은 자리로 다시 앉았다. 몸이 조금은 편해졌다. 그 순간이었다. 자, 그럼 시연 씨를 위해 건배. 정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모두가 잔을 들고 따라 외쳤다. 건배, 딸랑,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잘 봐. 정 과장이 들고 있던 와인잔의 붉은 액체가 시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순간 시연은 얼어붙었다. 붉은 와인은 그녀의 정수리부터 얼굴, 어깨, 그리고 하얀 블라우스를 따라 흘러내렸다. 우리 부서 전통이에요. 환영셀의 정 과장이 웃으며 외쳤다. 순간 작은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시연 씨 괜찮죠? 이게 우리 부서 스타일이에요. 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눈동자는 떨렸고 목은 마비된 듯 굳었다. 얼굴은 붉은 와인에 젖어 있고 옷은 촉촉하게 달라붙어 있었으며 몸에서는 어렴풋한 와인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누구도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지 않았다. 누구도 물 한 잔 건네지 않았다. 시연은 간신히 입술을 달싹였다. 저 화장실 좀 내내 다녀오세요. 금방 와요. 정 과장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뒤에서는 누군가 울고 나오는 거 아니야? 라며 키득거렸다.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시연은 거울 앞에 멈춰 서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서 있는 듯했다. 물기로 잦은 머리, 얼룩진 옷,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동그랗게 아무 방향도 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차가운 물에 빠진 사람 같았다. 와인 냄새가 진동하는 머리를 씻어보려 했지만 비누는 역부족이었다. 어깨 위로 손등으로 붉은 액체가 계속 맺혀 있었다. 이게 전통이라고 작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고는 울음이 왁칵 터졌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구석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환호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시연의 세상에는 이미 조용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시연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입을 덮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 찬 와인이 몸 위에 또다시 부어지는 듯한 느낌이 피부를 감정을 그리고 존재 자체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첫 회식 어땠어? 재밌었니? 시연은 손가락을 멈췄다. 거짓이라도 웃으며 대답하고 싶었지만 타자를 치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응, 무난했어. 재밌는 분위기더라. 결국 그렇게 보냈다. 스스로도 알았다. 그 무난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지. 주말 내내 그녀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감기라도 걸린 것처럼 머리가 띵했고 속이 울렁거렸다. 머리를 몇 번이고 감았지만 와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비누 냄새와 뒤섞인 그 김묘한 향은 그녀의 트라우마가 되어 온몸에 각인되는 것 같았다. 어려워 아침. 시연은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다. 입사 첫 주에 비해 눈밑이 퀭해졌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틀어서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넜지만 대부분은 눈을 피하거나 모른 척했다. 겨우 몇 명이 고개만 끄덕일 뿐. 지난주 그녀에게 환하게 웃어주던 얼굴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자리에 앉은 시연은 어색하게 모니터를 켰다.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 커피 부탁해요. 보는 사람 정민석 과장. 짧은 한 줄 커피를 부탁한다는 지식. 본문도 없고 설명도 없는 그 메일에 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일어졌다. 신입이니까 해야지. 속으로 되냐며 탕빛을 노향했다. 그날 하루 시연은 업무에 시달렸다. 커피 심부름, 프린트 제출력 회의실 세팅, 쓰레기통 비우기, 회의에 쓰일 자료도 그녀가 다 복사해야 했고 퇴근 전엔 다각까지 챙겨야 했다. 신입이면 이런 거 다 해봤지. 이것도 훈련이야. 부장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명백한 상하 관계가 녹아 있었다. 퇴근 무렵 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떨어뜨렸다. 수십 장의 인생물이 바닥에 흩어졌다. 서둘러 죽는 그녀의 손 위로 지나가던 누군가의 발이 무심히 걸쳐졌다. 아, 미안. 말은 했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반복됐다. 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누군가는 뒤에서 속삭였다. 또 회의실 청소 가나 봐. 근데 왜 저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적응 못하나? 원래 좀 예민한가 봐. 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에도 온몸이 얼어붙은 듯 긴장되어 있었다. 키보드를 치는 손은 떨렸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따라 붙었다. 일주일이 흐르고 한 달이 지났다. 그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일이 아닌 자비를 였다.
교육은커녕 맡겨지는 업무마다 명확한 설명은 없고 단지 알아서 해봐라는 말만 돌아왔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맡았던 어느 오후였다. 밤을 새우며 준비한 자리였다. 하지만 작은 호타 하나, 형식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쳐놓았다. 이게 뭐예요? 김시연 씨 정 과장이 소리쳤다.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따의 수준으로 누가 회사를 다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기본은 좀 가르쳤어야지. 그 말에 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업무 지시는 메신저로만 전달됐다. 회의 시간엔 대놓고 무시당했고 식사 시간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그냥 버텨야지 라는 메모장이 항상 열려 있었다. 버틴다는 말 외에 그녀를 붙들어줄 단어는 없었다. 밤마다 와인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악몽을 ቁ고 아침엔 화장실에서 울고 나와 눈을 닫고 출근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왜 마르고 있는지, 왜 항상 입술이 터 있는지, 왜 인사는 했지만 돌아오는 인사가 없는지 괴롭힘이 아니라 그냥 반간이었다. 그건 더 무서운 괴물이었다. 오늘 회식 있어요. 심 전체 참석입니다. 월요일 아침 정 과장의 메일 한 줄이 도착했다. 짧은 문장. 그러나 시원에겐 그 한 줄이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환영회 이후 2달 만의 회식. 그날의 붉은 기억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한데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니. 오후 내내 시원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고 커서를 따라가며 문서를 작성하는 손끝은 자꾸만 옷을 냈다. 퇴근 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다. 회식에 대한 기대감이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느껴졌다. 오늘 와인 말고 소주죠. 소주파가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 달아오르겠네. 숨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시원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또 불참하면 예민한 신입이라는 꼬리표만 더 강해질 것이다. 회사 근처의 삼겹살집, 기름 냄새와 술 냄새, 익숙한 회식의 풍경. 시원은 어두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맞은편에서는 직원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시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이럴 땐 술 한잔 해야지. 우리도 그랬다고요. 정 과장이 소주잔을 들이밀었다. 시연은 억지로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다. 1잔, 2잔, 3잔. 빈속에 들어간 술은 위장을 찢는 것처럼 따가웠고 속은 타들어갔다. 시연 씨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다른 데 갈 때도 많았을 텐데. 정 과장의 눈빛이 시연을 꽤 둘 듯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묘한 의미심장함이 숨어 있었다. 그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점점 흐려져 갔다. 정 과장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소주를 따라했다. 다른 팀원들도 피시고 섰다. 누군가는 귓속말을 했다.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성은 김이고 혹시 말끝은 흐려졌지만 뚜렷하게 들렸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공기에 질식히가는 느낌이었다. 시연은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어나면서 의자 다리를 쿡 찔러 넘길 뻔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화장이 번지고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속으로 중얼이다. 결국 눈물이 터졌다. 억지로 손등으로 닦아보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이름도 자존심도
꿈도 다 잃어버린 어떤 낯선 여자였다. 회사에서 버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버팀이라는 말이 자신을 죽이는 중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화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정 과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제 좀 즐겨야죠. 자, 건배. 그 말이 귀에 날카롭게 바뀌었다. 시연은 잔을 들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시연 씨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이 그날 밤 시연에게는 비수처럼 들렸다. 회식이 끝난 시각은 밤 11시를 훌쩍 넘긴 때였다. 술 기운에 휘청거리는 사람들 사이 시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혼자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막차를 타고도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멍했고 입안은 턱턱했다. 식은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렸다. 잠깐 숨을 돌리고 그제야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감았다. 그러다 거울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눈밑은 퀴나고 입술은 벌겋이 부르텄으며 얼굴은 예전보다 반쯤 말라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입속에서 새어나온 한마디. 그 말에 그녀 스스로 놀랐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고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눈을 감으면 와인이 쏟아지던 장면이 떠올랐고 사무실에 차가운 시선들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뒤척였고 시계는 어느새 새벽 4시를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이 울렸지만 시연은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눈꺼풀도 팔다리도 심지어는 가슴수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 앉아 있었다. 심장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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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입술이 팔을 떨렸다. 아, 안 돼. 숨이 안 쉬어져. 시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붙잡았고 가장 위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녀는 더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야가 하얗게 흐려지며 그녀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졌다. 의식을 되찾았을 땐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고요한 병실, 코끝을 자극하는 소독약 냄새,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한 주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시연아, 시연은 입을 열지 못했다. 목이 마르고 입이 말라서가 아니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김시연 씨 지금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적응장애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적응장애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나는 병에 걸린 건가? 아니다. 나는 상처받은 거다. 그렇게 스스로 되냐며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는 저희가 대신 연락드렸습니다. 병과 신청과 진단서는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덧붙었다. 그날 저녁 시연은 침대에 누군 채 창밖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이렇게 조용하고 잔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병원에서 지급한 회색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스트레스 관리 일지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웃기지도 않았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수첩 하나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맡에서
입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입술을 떼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그 말에 시연은 더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병원 침대 위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울었다. 한편 회사에서는 병과 소식을 들은 팀원들이 조용히 수근거렸다. 역시 못 버티네. 처음부터 너무 예민했어. 그냥 좀 둔하게 굳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시연은 신입이자 문제아로 쉽게 소비될 한 사람일 뿐이었다. 진해인사 팀장 한준호는 심심해서 시연의 인사 기록을 다시 봤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그는 시연의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던 중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주소지, 학력, 고등학교 명단. 그는 바로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임원진 가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연이 누구인지, 그녀가 왜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견뎠는지 퍼즐의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김태진 회장은 이른 아침 회장실로 전달된 보고서를 받았다. 흰 봉투 속에 들어있던 몇 장의 문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기고 있었지만 두 번째 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김시연, 그는 곧장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병가를 낸 신입사원 지속적인 업무에 사적인 지식, 조롱과 무시, 환영회 당시 와인 세례, 그리고 병원 입원까지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를 놓는 순간 손등에 힘줄이 솟구쳤다. 비서실장을 호출하자 곧이어 조용히 문이 열렸다. 김태진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인사팀장, 법무팀장, 감사실장, 전부 지금 당장 불러오게. 그리고 김시연이 입원해 있는 병원 정보도 알아봐. 비서실장은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김태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 그 아래엔 딸이 참고 견디며 쓰러져 있던 회사 건물이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딸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힘든 일을 홀로 견디고 있었는지, 그 모든 무릎이 가슴을 저릿하게 때리고 있었다. 30분 후 회장실에는 인사팀장, 법무팀장, 감사실장이 조용히 들어서 있다. 그들의 눈빛은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김태진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딸이 그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그 자리에서 와인을 뒤집어 쓴 영상까지 있다고 들었다. 지금부터 모든 걸 조사해라. 관련된 사람들 전부, 누가 뭐라 했는지, 누가 웃었는지, 메신저와 이메일까지 몽땅 확보해라. 단 한 명도 빠지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팀장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다.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 채팀은 전례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환영회 당일의 CCTV 회식 전후의 메신저 대화, 사내 메일, 그리고 직원들의 사적 그룹 채팅까지 모두 열람 대상이었다. 며칠 만에 확보된 자료 속엔 충격적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정 과장이 시연의 머리 위에 와인을 붓는 장면은 와인바의 내부 CCTV에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와인을 들이붓고 웃으며 이게 전통이라 말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조롱이자 모욕이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 과장과 몇몇 팀원들이 회식 전부터 시연을 일부러 무시하고 버티지 못하게 압박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었다. 한 메신저인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 적응 못해서 나간 걸로 만들어야 해. 법무팀장은 조심스레 회장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이 정도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착자 위에 놓인 보고서를 꼭 누르며 말했다. 관련자 전원징계위원회 회부 정과장은 당장 직무정지 모두 감찰 완료 후 후속 조치에 착수해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말투는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다. 한 조직의 수장이자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책임지는 경영자로서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날 오후 시연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조용히 방문했다. 문을 열지는 못했다. 그녀가 자고 있었다. 흰 이불에 덮인 작고 야윈 어깨, 평소 씩씩하고 웃음 많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김태진은 문틈 사이로 딸을 조용히 바라보다 돌아서 나왔다. 지금은 위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혼자 말을 했다. 미안하다, 시연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다. 회사가 아니 그가 만든 이 조직이 딸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비난보다 무거웠다. 이제 그 책임을 그는 스스로 지기로 결심했다. 태성그룹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세 개의 부서 인사팀, 법무팀, 감사실이 동시에 조용히 움직인다는 사실에 눈치 빠른 몇몇 실건들은 불편한 공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물었다. 인사팀이 왜 요즘 저렇게 분주하지? 법무팀까지 같이 다니는데 뭔 일 있나 봐. 감사실도 움직이던데 혹시 감사 들어왔어? 정보는 없고 소문만 무성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겨울거렸고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할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침착하지 못했다. 그 조용한 파문의 진원지가 바로 신입사원 김시연이라는 것을 정민석 과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출근을 했다. 시연이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이후로 팀 분위기는 다시 편해졌다고 느끼며 만족해하고 있었다. 역시 신입은 너무 예민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는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가 신청 하나, 출장 보고 하나.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때였다. 팀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인사팀 직원 2명이 들어섰다. 정민석 과장님, 지금 잠시 시간 가능하실까요? 정 과장은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다. 인사팀에서 온 사람임을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요? 징계위원회 사전면 담건으로 안내들 이뤄 왔습니다. 말씀 원담건으로 안내들 이뤄 왔습니다. 본사 회의실로 함께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정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징계위원회라는 말이 뇌를 때렸다. 아니, 뭘 잘못했다고. 설마 그 신입 때문인가? 혹시 김시연 씨 관련 건가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인사팀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짧게 끄덕였을 뿐이었다. 정 과장은 주변을 둘러봤다. 팀원들이 하나둘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평소와 달랐다. 불안, 궁금증, 불쾌감, 그리고 약간의 초롱까지. 그는 그 시선이 자신을 찌르는 느낌에 당황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다. 걸음을 옮길수록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렸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옮겨 있었다. 혹시 진짜 뭔가 문제가 된 걸까? 회의실 문이 열리자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인사팀장, 법무팀장, 감사실장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민석 과장 앉으시죠. 차가운 말투였다. 정 과장은 앉는 순간부터 입안이 말라왔다. 의자에 등을 붙이지도 못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몸을 굳힌 상태였다.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다. 신입사원 김시연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격모독, 그리고 조직적 조롱 행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귀하에 관련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는 사규 위반은 물론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 과장의 손끝이 떨렸다. 저는 그냥 장난삼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감사실장이 노트북을 회전시켜 그에게 화면을 보였다. 그 화면 속에는 환영회 당시 시연의 머리 위에 와인을 붓고 우리 부서 전통이 하라며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뒤에 엇띄어진 메신저 캡처 화면 적응 못해서 나간 걸로 몰아가자. 회식 때 한번 세게 가자. 자신의 말이 고스란히 바뀌어 있었다. 정민석 과장 이 자리에서 즉시 직무 정지 조치합니다. 3일 후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및 형사 고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 과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뒤에 어린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그의 사원증을 회수했다. 오늘 중으로 사무실을 비워주시고 회사 시스템 접근도 즉시 찾아듭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정 과장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를 향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했다. 정 과장 징계라던데 그 와인 사건 때문이야. 거기다 회장 딸이었대. 그 말에 정 과장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회장 딸 그는 조용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간 시연의 표정, 눈빛, 침묵이 모두 설명되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고 그는 첫 번째 낙인이었다. 시연은 병실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얼어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귀를 갖고 있었고 TV에서는 오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연아, 아침 먹고 조금 산책이라도 할래? 어머니의 말에 시연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입술이 마르고 말하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도 회사에 복귀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엔 언제나 붉은 와인, 무표정한 팀원들, 차가운 회식 자리, 그리고 회의실에서 들려오던 정 과장의 비우는 말투 많이 맴돌았다. 그냥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을 정리해주며 고개를 끄다. 그리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딸에게 조용한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시연이 모르는 곳에서 회사 내부는 이미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휩싸이고 있었다. 정 과장이 징계면 담이 후 사무실을 떠난 그날 또 다른 회의실에선 시연의 팀장과 부장이 동시에 호출되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대놓고 시연을 조롱하거나 괴롭히진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고 때로는 묵인하며 방관했다. 부서 내에서 벌어진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관리자로서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팀장은 억지로 해명했다. 솔직히 그냥 신입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일은 시킨 적 없습니다.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 거라고. 하지만 감사실장이 이미 확보한 메신저 기록에는 부장의 이름이 포함된 대화가 있었다. 좀 버티긴 하도 자진 퇴사하면 그게 서로 좋아. 어차피 끼워줄 사람도 없잖아. 남아서 뭐 하겠어.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인사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징계위원회 대상입니다. 자천옷은 감봉 등 내부 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 조용하고 착실해 보이던 신입사원이 회장 김태진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여전히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비밀이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선 이상한 기류가 퍼지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인사감찰 중간 관리자들의 연쇄면담, 그리고 며칠 새 자취를 감춘 정 과장, 소문은 순식간이었다. 누구 때문에 이 난리를 회장 딸이 신입으로 입사했었다며 김시연, 설마 그 조용했던 여자의 사람들은 소문을 조심스레 되짚었다. 한 달 넘게 혼자 밥을 먹고 회의에선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신입,
그렇게 말이 없던 이유가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시연의 이름이 속삭여졌고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되짚기 시작했다. 누구는 그녀에게 모른 척 지나쳤고 누구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누구는 소문의 편승에 웃었었다. 이제 그 웃음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한편 인사팀장 한준호는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실감하며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사건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연 씨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외면됐는지 확인됐습니다. 김태진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딸이 단지 직장 생활을 해보겠다는 단순한 결심 하나로 이토록 참담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를 말할 수 없이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시연이 혼자 참고 견디도록 두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김태진은 병원으로 향했다. 딸이 잠들어 있는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눈가에 맺힌 자국은 이제 더는 울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말처럼 조용히 말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이제 아빠가 나설 거야. 그날도 병실의 아침은 조용했다. 시연은 연일 때처럼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직도 먹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더 피곤했다. TV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켜져 있었다. 요란한 홈쇼핑 방송이 끝나고 지역 뉴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한든의 대기업 태성그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시연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이어갔다. 해당 사건은 신입사원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과 조롱, 집단적인 방관까지 더해진 사안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중간 관리자와 일부 팀원은 이미 직무정지 상태이며 사내 감찰과 법적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흐릿한 와인바의 CCTV 장면이 모자에 처리된 채 화면에 비쳤다. 낯익은 공간, 테이블, 와인병,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머리에 붓고 있는 붉은 액체. 그 모든 게 그녀 자신이었다. 뉴스 자막 아래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태성그룹 내부 전면조사 착수, 나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흐르고 있었다. 시연은 말을 잃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이 아닌 그룹 총수, 직속 비서실에 직접 보고된 후 회장이 전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신입사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숨이 가빠졌다.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감추고 애써 외면했던 자신에게 누군가가 조명을 비춘 느낌이었다. 이젠 더 이상 침묵 속에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무겁게 그러나 따뜻하게 가슴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양손에 도시락 봉투를 들고 있었다. 시연의 창백한 얼굴과 TV 화면을 번갈아 보며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맞구나. 시연은 입을 다무며 고개를 끄겼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덴버, 엄마 아빠가 아셨대요. 그래, 아셨대. 많이 화나셨다고 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렸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시연 곁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시연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참느라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에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울음으로 번졌다. 참았던 감정이 이제는 스스로 허락할 수 있는 눈물이 되어 서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사실 무서웠어요.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냥 입담으로 지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계속 그런 생각만 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온 딸의 이 고백에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차마 쉽게 할 수 없었다. 시연은 눈물을 닫고 TV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뉴스는 끝나고 있었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또렷한 문장이 하나 새겨졌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 내 목소리를 삼킨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병실 창밖으론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햇살을 고개 들어 바라보았다. 그날 오전 태선그룹 본사에는 기자들이 가득 몰려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조명이 빼고 키 들어서 있었고 마이크 위엔 태선그룹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바뀌어 있었다. 임직원과 대중투자자 언론 모두가 주목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김태진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양복에 냉철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태선그룹 회장 김태진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위함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도록 그리고 깊이 저는 태선그룹이라는 일을 말해 수많은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수없이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실은 그 약속이 얼마나 허약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한 한 신입사원이 조직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조롱과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제 책임이 무엇보다 큽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직접적인 언급이었다. 심지어 그 신입사원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조차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가 누구보다 아끼는 그리고 사랑하는 제 딸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술록님이 이렇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근거림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김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비로 딸에게 그리고 같은 조직 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태선그룹은 기존의 조직 문화를 전면 개편합니다. 모든 부서와 계열사의 감찰팀을 확대 배치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며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법률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그 달 김시연은 오늘 이후 재계단지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고 아픔을 견디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용기 앞에 아버지로서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박수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 중 몇몇한 펜을 내려놓고 박수를 찾고 사내 방송을 보던 임직원들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그 시각 병실에서 시연은 TV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낯설 만큼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 작음 속에는 그동안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눈가가 다시 젖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시연은 베개 기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고마워요.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들고 온 물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연아,
아빠 기자회견 봤니? 응. 어머니는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며 시 잡았다. 너무 잘했어. 그 힘든 걸 다 견뎌낸 너니까.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거야. 시연은 고개를 끄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해냈다는 감정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그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음 누군가를 위해 다시 걸어나가야겠다고 그녀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시연은 검은색 슬랙스에 하얀 셔츠를 깔끔히 입었다.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은 흔들림 없는 결심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 대신 단단한 눈빛이 거기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본사 1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른 시간이라 조용했지만 몇몇 직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시연 씨. 처음 목소리를 낸 건 한 부장의 후임 유달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 말에 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어딘가 얼어붙었던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된 길이도 함께 퍼져나갔다. 정 과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고 기존 팀장은 본사 감사실로 발령이 났다. 현재 시연의 팀은 새로 부임한 팀장 아래 재정비 중이었고 그녀는 복귀와 동시에 다시 일정을 이어가야 했다. 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회의실에 들어선 잠 오든 시선이 조용히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조롱 섞인 눈빛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최척감, 어떤 이는 진심 어린 환영이 담긴 눈빛이었다. 팀장이 자리를 잡고 한 주며 말을 꺼냈다. 오늘은 김시연 씨가 복귀한 첫날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렇게 다시 함께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시연 씨가 준비한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자료 계속 검토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모였다. 시연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실행시켰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안녕하세요, 김시연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일로 팀 전체가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사람들의 표정에 놀라움이 수착다. 예전의 시연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난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획 프로세스를 재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업무를 바라봐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수치와 도표 피드백 내용이 정리된 화면이 이어졌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멈춰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기도 했다.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발표에 집중했다. 그건 단지 회장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선 그녀가 단단하게 일어선 동료였기 때문이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 안은 짧지만 진심 어린 박수가 울렸다.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시연 씨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것들이 기대됩니다. 그 말에 시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미소엔 해방,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가는 중 한 직원이 다가왔다. 이전 회식 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던 여자 사원이었다. 김시연 씨, 저 예전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우리 함께 해봐요. 둘 사이에 조용한 공감의 공기가 흘렸다. 사무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시연은 마음속에서 묵은 어둠이 걷히는 걸 느꼈다. 무너져던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다짐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이름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있었다. 어느덧 몇 달이 흘렸다. 시연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군의 식당 앞 막 입사한 신입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시연에게 다가왔다. 작은 최고의 안경을 쓴 마치 예전에 시연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강요리, 경영지원팀에 새로 배치된 신입이었다. 시연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다 응 덕분에 괜찮아. 유리 씨는 오늘 업무 어땠어요? 유리는 조금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직 정신이 없어요. 후회의 자료 취합하다가 부장님한테 혼나서 좀 위축됐다고 할까요?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들었다. 그 기분 나 잘 알아요. 조용히 자리 잡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스푼 냄새와 밥 짓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저도 자주 혼났어요. 질문 하나 하기도 눈치 보이고 누가 내일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되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죠. 유리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내려놓았다. 맞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시연은 작게 웃었다.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때 누가 내 옆에 있어 주느냐예요. 누군가가 그렇게까지 위축될 필요 없으라고 말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견디게 되더라고요. 유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선배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세요? 시연은 대답 대신 수저를 내려놓고 유리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응. 나도 그런 말이 간절했던 사람이니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서 울고 참기만 하던 그 시절을 지나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부서 전체 워크숍이 잡혔다. 복귀 후 처음으로 외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행사였다. 김시연 씨 행사 담당 맡아줄 수 있겠어요? 새로운 부장이 물었다. 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해보겠습니다. 행사 당일 바쁘게 오가는 중간 시연은 행사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유리를 발견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혼자 있던 그 모습은 예전 자신의 모습과 완벽히 겹쳐졌다. 그녀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힘들어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대단해 보여요. 저는 뭐래도 뒤정같고 잘못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시연은 앉아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사실 나도 지금도 매일 그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그 마음 안 사라져요. 그런데도 남는 이유는 누군가는 여기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유리는 눈을 내릴 깔며 입술을 꼭 눌렀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다. 선배님도 그랬던 거예요? 응, 나도 울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날 많았어. 그치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서 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말을 마친 시연은 잠시 유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유리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에 짧지만 단단한 신뢰가 쌓여갔다. 그날 워크숍 말미 시연은 전체 직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행사 총괄 담당으로 간단한 인사와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자리를 의심했고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강유리는 끝까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관리부서의 이 대리였다. 회식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녀를 외면했던 인물이었다.
시연 씨나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와서 더 미안하네요. 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랬어요.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안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지고 있었다. 시연은 이제 알아차렸다. 회복은 소란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제는 누군가의 방패로 바꾸고 있었다. 김시연 사원 잠시 인사팀장님께서 뵙자 하세요. 아침 회의가 끝나자마자 내 선 전화가 울렸다. 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인사팀으로 향했다. 모든 다시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자리였다. 시연 씨 앉아요. 인사팀장 강지훈 부장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그룹 연수원에서 조직문화 워크숍이 열립니다.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연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사실 이번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연 씨 이야기에서 출발했잖아요. 딱딱한 규정 설명보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떻게 버텨고 또 어떻게 바꿔냈는지 그걸 말해주는 게 더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시연은 망설였다. 회사 앞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지금의 그녀는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팀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며칠 뒤 연수원 대강당. 앞줄에는 팀장부터 상무급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중간부터 뒤쪽에는 신입사원들과 중간 관리자들이 빼고 키 자리를 채웠다.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가 켜졌다. 단상 위에 선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태성그룹 경영지원팀 김시연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생존자로서 제 이야기를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제가 입사한 첫날 저는 잘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벽은 제 상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시연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사소한 농담이라고 했던 말들이 칼날이 되었고 무시당한 표정 하나가 매일을 지옥처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엔 손이 떨려 키보드조차 제대로 두드릴 수 없었고 점심시간엔 식당 구석에 앉아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다 몇몇 침 고개를 떨고 어떤 이는 눈을 질근 감았다. 그러다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요. 침묵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오래 지속되게 만듭니다. 리오는 눈을 들었다. 앞에 앉은 간부들이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사무진지함이 격다. 앵무 돌깃대이누 도이디기.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가 이 자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아.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강당 안에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차츰 커졌고 결국 기리박수로 번졌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임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사내이사였고 늘 무표정한 얼굴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오늘 강연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 딸도 얼마 전 첫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퇴사했어요. 그땐 제대로 위로 한마디 못 해줬는데 오늘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연에게 명함을 건네했던 내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받았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메일함엔 다양한 부서에서 온 메일이 도착했다. 강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괜히 차갑게 그렸던 걸 반성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배가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읽은 뒤 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도 되겠지.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회장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김시연, 자기 삶을 스스로 걸어가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따뜻한 울림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태선 그룹 본사로 도착한 우편 하나. 그건 모기업에서 보낸 정식 초청장이었다. 조직 문화 혁신 사례 발표 요청, 김시연 사원. 처음엔 모두가 놀랐다. 외부 기업이 태선 그룹의 평사원을 초청한 것도, 그 대상이 김시연이라는 것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요청을 태선 그룹이 흔쾌히 수락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강남의 대형 컨퍼런스 홀,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선 시연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무대 위에 서자 곧 담담한 얼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태선그룹 김시연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은 고통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작지만 강한 움직임을 나누려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회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 과정과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됐다. 진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용기가 이어지고 연결되면 조직도 사람도 바뀝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런데 혹시 태선그룹 김태진 회장님의 따님이 맞으신가요? 그 질문에 시연은 아주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보다 김시연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 소리 속엔 존중과 감탄이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뒤 태선 그룹 본사 20층 대회에 실 비상임 이사들과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인 사내 임원 간담회 자리였다. 김태진 회장이 등장하자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다. 예전 같으면 형식적인 진행이었겠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회장은 조용히 서서 손에 들고 있던 서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꺼낸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다. 며칠 전 김시연 사원이 외부 초청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제게 그 녹화 영상을 따로 보고하더군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 주제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모두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동안 딸이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특별한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침묵이 무관심이 되어버렸다군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시연이는 자기 이름으로 일어서기 위해 참 많은 것을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바꿔낸 문화는 이 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영 전략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놀랐다. 보수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김태진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딸을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오늘 회장의 딸이 아니라 이 회사의 진짜 변화를 만든 직원으로서 김시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안은 경직된 분위기 대신 따뜻한 공감으로 물들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김 회장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앞에서 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김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실 밖에서 딸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수고했다. 시연아. 시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수많은 말보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내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마주선 채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용히 되찾는 듯 서 있었다. 그날 밤 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클릭했다. 제목을 입력했다. 김시연 변화의 기록.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 너머로 진짜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태성그룹 인사발령 공지 메일이 사내 정부서에 일골 발송된 건 월요일 오전 9시였다. 조직 문화역 신팀 신설 및 인사 이동 내역.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적긴 한 줄. 김시연 조직 문화역 신팀 팀장 발령. 메일을 본 직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박수였다. 팀장이라는 직책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조직 문화역 신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회사의 오래된 침묵이 깨졌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김시연을 마주한 신입사원 유리는 다가와 말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저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고마워. 유리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 용기 낼 수 있었던 거야. 시연은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작은 손급에 담긴 온기가 서로를 위로했다. 며칠 뒤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아 사내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임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평소 같으면 전형적인 경영보고와 포상식으로 끝났을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태진 회장은 무대 중앙에 서서 먼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서입니다. 오랫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술렁임 속에서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저는 오늘 부로 대표의 사진에서 물러납니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이끌고 저는 창업주로서 뒷자리에서 회사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곧 큰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무대에 불렀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명해 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직문화혁신팀 팀장 김시연 씨입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무대를 내려다봤다. 그 아래엔 예전 자신처럼 겁많고 조용한 신입사원들이 있었고 옆에는 자신을 오해했던 간부들도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성그룹에서 가장 조용한 사원이었고 어느 날은 눈물로 하루를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사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성과도 바뀝니다. 앞으로 저는 이 회사가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바꿔나가겠습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큰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 속에 김태진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행사가 끝난 후 회장은 시연과 조용히 단둘이 남았다.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는 태성타워의 기발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자랑스럽다. 시연아,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너 혼자 이뤄낸 거야. 난 그저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고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버지와의 거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시연은 노트북을 열어 회사 공용 블록에 첫 번째 칼럼을 작성했다. 제목은 한 명의 목소리로 시작된 변화. 그 말미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는 회장의 딸이 아닌 김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직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꼭 잊지 않기를. 그녀의 그룹은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직원에게 공유됐고 외부 언론에도 소개됐다. 태성그룹은 점차 따뜻한 조직 문화의 대표 기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시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조용히 위로하며 때로는 단호히 구조를 바꾸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의 조용한 고통을 보듬어진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이름 없는 외침이 이 세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름 없는 용기와 조용한 외침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한 편의 감동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